이곳은 전남 무안 4명의 자녀가 있는 다둥이네 집입니다. 이제 일어날까? 이거 옷을 고르고 싶대. 일로 와. 흰색 원피스? 가자. 그래. 나은이가 해. 나중에 잡자. 응? 어? 하얀 원피스? 이거? 원피스 말고 바지 입고 가, 나은아. 응? 우리 재호 어린이집 가야지. 빨리 입자. 이거. 나연이 일어나라. 나은이 잠바 입을 거야? 자, 엄마. 애기가 돌이 지났는데? 아니, 아직 안 지났어요. 엄마들이 물어봐요. 아빠가 잘 사와줘 이렇게. 그냥 저희 시어머니가 각자 잘하는 거 하고 살잖아. 어제 아들이 엄마는 왜 요리를 안 해 이렇게. 엄마는 요리를 못 해 이렇게. 저는 한 100번 중에 한 5번. 갈 준비할까? 오늘은 다둥이네 엄마가 1박 2일로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다둥이 아빠가 내 아이를 전부 돌봐야 하는 날이죠. 잘 가. 잘 가. 갔다 와 여보. 애들 잘 봐. 나 갔다 올게. 연락할게. 픽업도 그렇고 이제 애들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하는 게 4명을 해야 돼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네. 그 혹시 여기에 어느 선생님이 오시나요? 도착하셨어요, 아버님 벌써? 아, 네,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던 곳에 계시면 돼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도 가는 길에 해가지고 저한테는 엉덩이 받쳐갖고 갔거든요. 가자마자 시키면 돼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35분 벌써? 9시까지 한참 멀었거든. 지금 너무 늦었어. 내가 제일 꽂힌 거 같아. 아빠가 회사 늦지. 넌 안 늦는다니까. 난 제일 꽂힌 거 같아. 나연이 안녕.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 다둥이 아빠의 돌봄이 시작됩니다. 그럼 집에 가서 뭐 먹을래? 카레? 짜파게티? 언니랑 같이 와. 언니 데리고 와야지. 많이 내요. 언제 와서는데? 전혀 화를 내실 것 같은 인상이야. 혹시 MBTI 네. 보세요? 저 ISTJ 나오던데. ISTJ. 나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 잡아줘야 안정감을 느껴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고 하니까 자다가 깨고 막 자다가 깨고 이래요. 아니, 졸려서 그래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거의 데리고 자고 와이프가 이제 막내 데리고 자고. 뭔가 해. 거기 변기 작은 애기 변기에다 해. 육아는 이제 끝이 없어요. 엄마가 없어도 능숙하게 아이를 돌보는 아빠. 실은 이런 아빠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육아만 전담하는 여성의 수는 줄고 있는데요. 더불어 일하지 않고 육아만 담당하는 아빠의 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면담을 해보면 일단 젊은 남성 근로자분들이 육아나 가사를
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본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된다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이 육아에 참여하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사실은 또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굉장히 빨리 매진이 돼요.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많대요. 아내분도 물론 엄마도 역할을 하지만 아버지로서 어떤 준비가 있고 이렇게 아빠가 정말 열심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구나. 집에서 계속 이제 애를 돌보는 이제 양육자들은 대부분 이제 우울증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첫째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계속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이제 와이프 좀 쉬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애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냥 이제 커피 하나 사들고 정말 라떼파파처럼 7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애 엄마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버님 직업이 없으시냐.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갔더니 다 엄마인데 저 혼자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는 되게 아빠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하고 되게 어느 순간 저 혼자 약간 외톨이처럼. 고승남 씨는 궁금했습니다. 어디 나와 비슷한 아빠는 없을까? 지자체에서 주최한 아빠들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저는 정보의 공유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맘카페가 있어요. 이미 내 친구들은 결혼해서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고 초등학교 가봤고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럼 어느 학원을 보내지 이게 훨씬 더 핸드폰 앞에서 아이가 나가 있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이제 당장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는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빠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일하는 아빠들은 이렇게 주중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자해하는 것 같은 다음에 짜증 내지 마. 알았지? 사실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건 아이와 맨투맨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기질을 파악해야 아이에게 적절한 반응을 해주고 양질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내가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어쨌든 관계적인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본 요소냐면 나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너에 대한 이해. 예, 그거죠. 이는 아빠들이 육아 수업을 시작하기 전 심리 검사부터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양육자로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불안이, 걱정이 좀 많고 좀 꼼꼼하고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타고난 어떤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딸은 굉장히 불안이 많은 아이예요. 벌레가 하나 지나가더라도 벌레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 성향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부모는 불안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얘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먼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첫째랑 저는 기질이 되게 비슷해요. 네, 성격과 되게 비슷해서. 그리고 이제 둘째의 경우에는 아내와 좀 비슷하거든요. 첫째는 스킨십을 하거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걸 좀 싫어해요. 둘째는 조금 스킨십을 안 해주고 뭔가 놀아줄 때 몸으로 화끈하게 놀아주지 않으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첫째에게 행동하는 걸로 똑같이 둘째에게 행동을 하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둘째가 저한테 좀 잘 삐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아빠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빠로서 되게 힘든 고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아내랑 상의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얘기하고 아내가 가지고 고민을 얘기하면서 약간 팀플레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아빠들은 그냥 아빠가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전쟁터 같지만 아이와 함께하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이유. 그건 이 순간이 아이에게 또 아빠의 인생에서도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란 걸 알기 때문이겠죠.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더 돈을 잘 벌고 승진을 하고 뭐 회사 임원이 되고 물질적인 거는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아이 중심으로 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 아이는 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저랑 동생이랑 같이 이제 동물원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동물원에 내려주시고 그리고 일을 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동물원에 데리러 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수행기사 느낌으로 절대적으로 아버지라는 분과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드물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타계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를 사랑하는 거는 느껴지지만 말투나 뭐 행동 이런 데에서는 되게 무섭고 엄하신 분이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버님한테 뽀뽀해드리거나 뭐 안아드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약간 거리감을 아버님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10살 이전에 애들이 아빠 놀아줘 할 때가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될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춘기 빨라져서 한 10살만 넘어가면 약간 초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놀아달란 말 안 하거든요. 놀아달라고 할 때 아빠 뭐 어쩌고 할 때 그때가 아빠들한테 열린 기회. 그때 충분하게 관계를 잘 이렇게 정립해 놓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사춘기 때 가서도 애들이 좀 많이 약간 불친절해지더라도 그래도 그 신뢰관계로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아빠들이 관계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아빠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창 점수를 따야 할 시기에 오롯이 그 시간을 내기가 녹록지 않다는 건데요. 요즘 아빠들의 니즈와 달리 육아휴직은 여전히 많은 남성 근로자들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올 3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거나 눈치가 보인다고 밝힌 남성 노동자가 10명 중 7명 꼴이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아빠들은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회는 육아휴직을 엄마 아빠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기간만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쓸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저는 10분 후에 첫째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육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 많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는 남자가 육아를 했으니까 처음이에요.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겠네, 너 지금 자리까지 내려놓고 갈 수 있겠네 해서 좀 오케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서 100일까지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 같이 애를 키워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육아휴직 쓸 거다. 육아휴직을 이제 안 주려고 이제 반려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막으면은 제가 상위 기관에 고발하겠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던 목적은 육아를 반으로 나누는 거지 퇴근하고 다시 집에 가서 그런 육아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갔다 왔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특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육아 참여도가 조금 낮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은 너는 맨날 놀러 가냐. 근데 저는 그 말을 일부는 동조하고 일부는 부정을 하긴 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도 육아하는 게 솔직히 그렇다고 일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아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노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일보다 솔직히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고 완전히 긍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남성 육아휴직을 조금 더 강화해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남성 육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는 애 낳자면 애 출생 신고하면은 남편은 그냥 한 달 쉬어야 돼.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해야 돼 아예. 그 대신에 월급은 전달 받던 거랑 똑같이 줘. 그러니까 뭐 통상임금의 몇 풀이고 하지 말고 분위기가 확산이 될 때까지만 일단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한번 또 이렇게 잡히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그렇게 1년씩 가고 그러던 시절이 언제 예전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지. 하지만 뭐 뒤에서 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쓰겠다고 하는 분들은 쓰잖아요. 내가 빨리 더 자리를 잡고 높은 위치로 가는 게 더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그런 고민은 없으셨어요? 그런 고민도 있었죠. 저는 있긴 있었죠. 그래서 계속 지금 직장 옮기고 하는 것도 연봉 한 거의 반 정도 줄여서 내려온 거였어요. 지금은. 네. 오래 다니면서 이제 저도 이제 경력을 좀 많이 쌓고 그 분야에서 이제 좀 뭔가 좀 전문가도 되고 싶고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대학원도 다니면서 점프 하면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금은 근데 뭐 솔직히 뭐 어디 가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디 가서 이제 뭐 면접 보고 할 때도 애기 넷이라고 하면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진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좀 변화라고 하면 저는 이제 원래 그 둘째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3살이 지났는데 우리 둘째 이렇게 할 때 입을 팍 막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나 힘든 거 안 보이냐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이 하면서 그만큼 그냥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좀 육아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지금 묵직한 상태인데 지금쯤이면 둘째를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제일 큰 변화일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육아휴직은 이제 제가 쓰고 나는 네. 이제 아이랑 차 타고 오는데 아빠가 이제 유모차 끌고 막 이제 어디 가시더라고요. 막 가방 이렇게 뒤에 가방 메시고. 근데 저는 되게 그거 보면서 되게 약간 한 5, 6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 앞으로는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육아를 같이 하고 이제 그런 주변에서도 이제 같이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아빠가 와서 이제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같이 하는 육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내 역할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